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왕구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자, 어제는 출발 시간이 좀 늦어서 제가 산에 갔다가 올라가지는 않고 답사만 하고 왔습니다. 가볼 때를 몇 군데만 둘러보고 왔고, 오늘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갑니다. 날씨가 꼭 눈 올 것 같이 굉장히 흐립니다. 수온주는 많이 내려왔거든요. 기온은 지금 마이너스 1도를 가리킵니다. 산에 가면 한 2, 3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온주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흐려서 그렇지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포근한 날처럼 그러네요. 자, 이제 저수지 쪽 오다가 저수지 쪽에 보니까 겨울철 그 철새들 있잖아요. 오리하고 그리고 황새 종류들 그리고 여러가지 새들이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한겨울 시즌으로 본격 진입했습니다. 날씨가 좀 꿀꿀이한데 그래도 한국은 산이 좋아서 가고 절벽이 좋아서 또 오늘 최강 도라지를 보려고 이번 주 첫 번째 산행을 갑니다. 이제 산들이 이제 상막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는데 산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어제 왔다가 출발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제가 산 쪽에 답사만 좀 하고 갔는데 오늘 또 이제 강 쪽에 새로운 협곡에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강 쪽의 협곡입니다. 겨울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량이 좀 제법 있네요. 그러니까 폭이 좁은 데는 한참 돌아가야 되고 폭이 넓은 데는 수량이 좀 넓은 데는 가까이 있는데 저기는 또 건너가기 힘들고 그래서 중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낭 메고 가면서 일단은 발이 젖으면 안 되니까 발이 안 젖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지금 살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 운동하고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챙기고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산행을 왔는데 이제 또 가봐야 합니다. 오늘 갈 산이 높이나 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래에서 대충 살펴봐도 하루 만에 다 볼 수는 없고 최소한 2-3번은 와야 다 살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오늘 가서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산행을 일로 계속 올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건너가야 될지 그것은 일단 올라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춥지는 않습니다. 기온이 어제는 영하 한 7도 정도 됐는데 오늘은 한 1-2도에서 출발하거든요. 영하.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춥지는 않는데 날씨가 굉장히 지금 꾸름합니다. 그러니까 꼭 비나 눈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햇빛이 안 나니까 굉장히 산이 엄sam하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날은 일반 분들은 혼자 산에 가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황구는 오늘도 최강의 절벽 도라지를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한참 살펴보다가 여기 겨울에 건너갈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떡돌 사이로 건너가면 되는데 문제는 겨울에는 이 날씨가 워낙 찼기 때문에 이 물이 조금만 묻어가지고 이 바위 위에 물이 묻으면 등산함이 차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빙판돼 가지고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건널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이 영하고 영상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다행이지, 이게 영하 한 5도 되면 물기만 있으면 바로 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끼 같은 것도 엄청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건너가겠습니다. 발이 젖으면 그날 산행은 또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 건너서 산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산행이 시작됩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산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아래쪽에서 산행 전체적인 방향하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보고 올지를 예상 경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황구는 이 자하처럼 올라가서 이쪽에 절벽들이 나오면 이거 타고 능선 타면서 저 상층부로 올라가려고 오늘 그런 산행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 좌측부터 우측까지 절벽이 막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 다는 못 보고, 오늘은 이 좌측 쪽만 좀 보고, 다음 산행은 저 우측으로 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저기, 죽은 나무에 버섯이 완전 엄청나게 붙었죠. 자, 저것이 바로 운지버섯입니다. 운지버섯. 엄청나게 많네요. 자, 황구는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오다 보니까 이제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토종빌라 AB동도 있고, 자, 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벌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긴 털이 꽁털이죠. 자, 꽁 같은데, 자, 뭡니까? 매가, 독수리나 매가 꽁을 잡아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 벌통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벽과 절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도라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 중턱쯤 올라왔습니다. 오늘 가고자 하는 절벽들이 저기 나타나는데, 자, 이제부터는 절벽 중턱들, 난간들을 살피면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또 올라와서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일단 가봐야 알겠죠. 계속 갑니다.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너털지더랍니까? 이 바위 같은 게, 작은 바위 같은 게 막 깔려있는 그런 산이니까 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자꾸 미끌리고.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자, 날씨가 춥지는 않는데 이제 더워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 절벽이 상층부 쪽 절벽인데 이 절벽 난간하고 중간 쪽을 살펴보고 저 사이로 올라갈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뭐 도라지나 뭐 하수오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지금 이 절벽 아래서 절벽 중간 사이로 올라갈 길을 찾고 또 도라지가 있는지 살피면서 올라갑니다. 자, 도라지가 이런 중턱에 하나 보여줬으면 좋은데 전혀 보이진 않네요. 바위하고 밑에 자갈하고 섞인 뭐 흙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이 화렵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뭐 전혀 안 보입니다. 어린 것도 안 보이고 떨어진 삭들도 안 보이네요. 일단은 이 중턱 사이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절벽 사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박쥐 날개같이 생긴 잎이 있죠. 이게 야생 엄나무 잎입니다. 자, 지금 이 절벽 사이에 엄나무가 제법 많습니다. 소금에 오면 엄나무 순들은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 경사가 워낙 가파르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일반인들은 잘 못 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어린 엄나무거든요. 자, 엄나무들은 보면 어린 것들은 이렇게 가시가 많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것들은 이 가시가 좀 없어지거든요. 굵은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좀 잘라가서 벽속에 놓으면 진짜 멋집니다. 겨울 이 절벽에서 사는 야생 엄나무입니다. 이제. 자, 황구는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계속 갑니다. 떨어진 도라지 삭대나 좀 있나 싶어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서 이 절벽 사이 난간으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절벽 사이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뭐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이 상층부 쪽에는 흙하고 바위하고 그 다음에 방향, 경사 이런 것이 다 괜찮아지는데 도라지는 뭐 전혀 안 보이네요.
일단 이 정상에서 일단 오늘은 좌측 쪽에만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좌측으로 좀 넘어가서 저 좌측 살펴보고 안 되면 시간이 되면 우측까지 넘어가가지고 오늘 하루에 이 산을 다 끝낼까 싶기도 합니다. 정상에 성이산이 있는지 절벽 사이사이 길이 있거든요. 이 절벽 사이 이런 데는 길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안 오는 자리인데 아마 이 산 정상 쪽이나 아니면 저 건너편 쪽에 어디 성이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쪽을 일로 절벽 사이로 타고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일단은 좌측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 치고 이 암벽 쪽에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채석장 같은 그런 바위 덩어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바위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굵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난간에는 한번 있어 줄 만한 자리인데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이쪽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자, 이어서 좌측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에 저쪽에 바위 정도 턱들이 하나 보이거든요. 저 숲속에 가라져서 밑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물론 좌측에도 항구가 밑에서 봤는 그 소나무 숲 사이에 바위들이 있던데 오늘 왔는 김에 그쪽까지 다 보고 이쪽 산을 끝낼까 싶은 느낌도 드는데 저 좌측에서 이 땡기고 끌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땡기는 느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또 일로 오기는 힘들 겁니다. 저쪽으로 가서 보고 내려가면서 또 저 바위 쪽이 있으면 한번 살피면서 저 밑에 길로 하산길을 잡는 걸로 그렇게 오늘 사는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이쪽 올라오면서 이 좋은 자리 쪽에서 지금 도라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은 도라지가 없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여기가 바위 사이에 굴은 아닌데 이렇게 오목하잖아요. 이런 곳은 산행하시다가 혹시나 조난당하거나 아니면 뭐 부상이나 이러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뒤에 절벽이 있고 오목하니까 바위가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좀 막을 수 있고 이런 자리에 낙엽 같은 거 좀 피우고 불도 피우면 뭐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자리가 산행하시다가 이런 자리를 뭐 굳이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한두 군데도 봐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나 산행하시다가 특히 또 뭐 부상이나 뭐 조난이나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또 하루 이틀 버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그래도 비바람은 좀 막아주잖아요. 자, 그리고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건너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너편에서 넘어왔는데 흙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안 굳었습니다. 이게 고사리 종류 관중 같은데 얘들이 있다는 것은 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지 있는 환경하고는 안 맞죠. 그나마 위에 다른 잡목들이 없고 시야가 좀 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낙엽송하고 흙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곳은 도라지가 날 자리가 아니라 삼이 날 자리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절벽 사이를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 쪽에 있다가 건너편 절벽 넘어와서 계속 살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전혀 안 보입니다. 로프 탈 만한 자리도 없고 생각보다는 산이 밑에서 보는 거하고 또 올라가 보는 거하고 틀리네. 좌측 편에는 일단 없으니까 그 우측 편에 절벽들이 소나무하고 우려진 곳이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와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쪽으로 해서 슬슬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도라지 있는 곳에 이 북동쪽이나 아니면 북서쪽 방면 아니면 북쪽 방면에는 야생 낭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이는데 오늘은 이 화렵숲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낭 같은 거는 전혀 안 보이네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요 아래쪽에 절벽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절벽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 오늘 촬영이 좀 일찍 마무리가 되니까 또 가면서 다음 갈 절벽들 강 쪽에 좀 있으면 그런 것도 몇 군데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강 쪽에 있는 아래쪽 절벽들도 괜찮은 자리인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강 쪽으로 계속 가다가 하산길 찾아서 가다가 이게 엄청나게 큰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나게 쓰러져 있길래 경사가 있으니까 쓰러졌겠죠. 그래서 항구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다시 또 강 쪽에 이 절벽지대가 있길래 다시 또 올라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볼통도 있고요. 자, 이런 곳은 저런 중턱에 한번 있어줄 만한 자리인데 전혀 없네요. 항구가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올라와 봤는데 없습니다. 혹시나는 역시나네. 요 위에 턱 같은 거 이런 다리가 저 중간에 상당히 떡돌 사이에 흙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전혀 안 보입니다. 떨어진 삭대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일단은 요 옆에도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해서 차에 왔습니다. 오전 4시간 산행이 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궁금했으니까 또 올라갔다 오고 또 하늘을 봤으니까 됐습니다. 항구는 빨리 옷 갈아입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가면서 또 다른 쪽에 절벽 쪽에 좋은 곳이 있는지 강 쪽을 한번 수색하면서 그렇게 해서 철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산으로 가다가 이 절벽을 하나 있는 곳이 있어서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왔는데 이게 지금 북벽이거든요. 북쪽의 절벽입니다. 도라지가 원래 북쪽 방향은 잘 없는데 지금 자원이 워낙 사람들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 북쪽에도 도라지가 가끔 있거든요. 환경은 안 좋지만은 워낙 사람을 피해서 경쟁자들을 피해서 이런 북벽의 절벽에도 도라지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사람의 손이 거의 안 타기 때문에 진짜 초대물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구가 가끔 가는데, 자, 보다시피 지금 강 쪽이잖아. 이 하천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가지는 못하고, 자, 절벽도, 경사도, 절벽도, 흙도 꽤 많은데, 산도 볼 겸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런 게 있길래 왔습니다. 자, 보시죠. 이 북쪽에 저렇게 경사지고, 강 쪽에 절벽인데, 저기다가 누가 집을 지어 놨습니다. 자, 보통 집은 이 북쪽으로 지어버리면 굉장히 습하고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이런 곳에 집을 짓진 않는데 참 특이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 쪽에 하천이 지금 이게 얕지도 그리고 뭐 폭이 좁지도 않거든요. 깊으면서 폭도 꽤 넓은데 이것을 어떻게 저 중간에 물론 뭐 길은 나왔지만은 절로 벽돌 같은 걸 어떻게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집을 지었는지 참 신기하네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리고 절벽에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소나무 보시면 송담 있잖아요. 담쟁이 넝쿨이 소나무마다 다 타고 올라가 있어요. 멀리서도 저 정도 굵기 같으면 엄청나게 굵습니다. 지금은 진짜 뭐 한 70년, 100년 됐는 그런 송담 같습니다. 소나무마다 다 감고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자, 이상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또 갔다 왔는데 진짜 뭡니까 가고 싶어 하는 산이었고
그쪽에 정말 강 쪽에 그런 협곡들이 제가 올 여름에, 그러니까 이 봄부터 여름 시즌에 봐뒀던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가고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올라갔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위는 상당히 좋고 경사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방향이 북쪽 그 동쪽하고 북쪽을 약간 기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습한 환경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사가 워낙 좋으면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인데 오늘 높네요. 그래서 그쪽 산들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반을 가로질러 가지고 반을 오늘 살펴보고 또 반은 다음 기회에 한번 가서 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원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도 글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선뜻 그 결정이 안 납니다. 그리고 오면서 또 강쪽에 다른 협곡도 몇 군데 봤으니까 또 다음에 갈 산들을 또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가게 일도 좀 해놓고 다음 이번 주에 뭐 두 번째 산행은 상황 보고 제가 또 어디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시즌부터는 도라지가 참 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게 그냥 산에 있는 산도라지나 이런 섬에 있는 이런 도라지 같으면, 그러니까 이 평지나 산의 경사가 좀 덜한 곳에 있는 도라지 같으면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눈이 오더라도 옆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나 가시덤불이 막아주기 때문에 상태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절벽이라는 것은 절벽 난간에나 아니면 절벽 중턱에 도라지 삭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라지 삭대가 지금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말랐잖아요. 그러면 불로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떨어지는 게 거의 뭐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시즌에 도라지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겨울 시즌에 이런 강 쪽의 협곡에 그러니까 평소에 낙엽이 우겨지고 숲이 우거질 때 안 보이는 그런 절벽들이 지금 겨울에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을 봐놓고 이제 내년 5월에 진달래 피고 제비가 올 때 그때 이제 새 삭대가 올라올 때 그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치면 뭐 고패삼이랍니까? 그런 것처럼 도라지 삭대가 이제 조금씩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한국가 도라지 최강 도라지를 찾으러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오다가 강 쪽에 그런 또 협곡의 북벽을 하나 봤잖아요. 거기서 북벽 그 절벽 중턱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보았는데 그런 집들 상당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산에서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천재입니다. 그 북벽에 그런 절벽에 그런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그 북쪽에 난간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엄청나게 습하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인은 하지 마시고 혹여나 전원주택을 내가 뭐 도시생활이 싫어서 시골 농촌으로 가서 어촌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 싶으면 무조건 주위의 경치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중심을 봐야 될 게 방향입니다. 방향. 제가 산을 타면서 유수히 느낀 것은 무덤은 왜 방향을 진짜 살펴가지고 무덤을 쓰면서 왜 사는 사람은 그 방향을 안 쓰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런 평지에서 방향은 그렇게 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건물이나 가리는 것들이 일조권을 가리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동남을 치우치든지 동서를 뭐 남서를 치우치든지 완전 정북은 아니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은 산은 틀립니다. 산은 워낙 높은 산들이 이렇게 가려가 있으면 이 방향 따라서 이 일조량과 그리고 여름에 햇빛과 습기가 차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진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겨울에 엄청난 난방비와 엄청나게 고생을 덜 합니다. 그리고 눈이 엄청나게 오더라도 남쪽을 보고 방향을 지으면 햇빛에 눈이 빨리 녹지만은 북쪽이나 뭐 북서쪽, 북동쪽 이런 데는 눈이 와버리면 눈이 녹지도 않고 그 많은 눈을 혼자서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은 여러분들이 전원생활을 하실 때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진짜 그 방향을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이나 배산 임수도 보지만은 방향을 제일 먼저 보고 무슨 몇 자리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전원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만약에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뭐 전원주택을 짓더라도 꼭 그 방향을 최우선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산행은 또 제가 오면서 강 쪽에 협곡을 몇 군데 반한 데가 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간만에 또 고산지대로 한번 갈지 아니면 강 쪽에 한번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늘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니까 황구가 이래 꽝을 치더라도 또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